멘토링 공감 멘토 정확히는 이제 멘토 희망자분들이죠. 일단은 간략하게 이제 스피치 멘토링 공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나 기간,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 장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멘토 희망자로 지원을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는지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멘토링 활동 지원 내용, 혜택 요런 거 말씀드린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30분 안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다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셨죠? 지금처럼 1 차는 저희가 스피치 멘토링을 희망하는 분들 1 차로는 작성하신 5 주간, 5 회간의 멘토링 계획서 요거를 작성한 신청서를 먼저 받고 후보자를 10분 정도 선발한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멘토 육성 특강을 이번에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고거까지 들으시고 최종 평가로 진행되는 방식인데 멘토 육성 특강은 사전에 안내된 대로 다음 주 목요일 16시 반부터 19시 반까지 3 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추후에 이 특강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지, 특강을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참석 여부, 그리고 특강에서 어떤 좀 면모를 보여주는 거 요런 것도 다 선발 평가에 들어가니까, 선발 요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특강 참여까지 끝나면 여러분 "좋은 스피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분 스피치 영상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최소 지금처럼 제 모습처럼 한 요 정도 상반신 이상은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얼굴만 나온다거나 그냥 앉아서 요런 식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공식적인 심사 자료니까 가능하면은 좀 전신이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신이 보여서 아무래도 이제 스피치라는 게 단순히 말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치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둘 다 검증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전신이 나오면 더 좋고요. 그리고 최소한 상반신 이상은 나와야 된다. 고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어 상반신 이상 전신 요거를 촬영한 "좋은 스피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스피치 발표 영상을 찍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은 공지사항에도 적어 드렸고 여기도 한 번 더 적어 드렸는데 요 하단에 OCCE 그리고 학교 메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이랑 그리고 제가 수정 계획서라고 적어 드렸는데 여러분이 특강을 듣고 기존에 이제 5 주간 5 회간의 스피치 멘토링 계획서를 다 작성하셔서 제출은 했는데 특강을 듣고 나서 '아 쪼끔 내가 스피치 멘토링을 요런 식으로 혹은 특강 요런 식으로 바꿔 보겠다.' 혹은 '특강에서 배웠던 거를 쪼끔 더 활용해 보고 싶다.' 하셔서 이제 수정을 원하신다면 기존에 작성하셨던 계획서를 약간 수정해서 영상과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정했다고 좀 불이익이 가거나 선발 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멘토링을 진행할 때 특강에서 배웠던 것, 특강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요런 게 있다면은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특강 참여하신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특강을 참여하신 다음에 "좋은 스피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1분 스피치 영상을 촬영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때 계획서를 쪼끔 수정하겠다 생각하시면은 수정된 계획서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 이 영상과 수정된 계획서는 5월 14일 일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1시 59 분에 보내도 이런 거 상관없이 14일 일요일까지 보내주시고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와서 확인이 되게끔만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멘토 희망자가 총 6 분입니다, 6 분.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최종 5 명을 선발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선발된 5 분은 2023 학년도 스피치 멘토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적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피치 멘토링은 2 학기 때도 진행이 됩니다. 2 학기 때는 근데 별도로 멘토 육성 특강 이런 건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번에 선발되신 멘토분들이 1 학기와 2 학기 모두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신다면은 1 학기 때도 활동하시고 2 학기 때도 활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최종 5 명에 선발되지 않더라도 2 학기 때 재심사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선발되지 않은 분이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한번 멘토로 활동을 해 보고 싶다. 도전해 보고 싶다." 하셔서 저희 쪽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재심사 뭐 그동안 얼마나 좀 나아졌는데 혹은 1 학기 때 어떤 요소 때문에 멘토로 좀 선발이 안 됐는데 이런 게 좀 고쳐졌는지 그걸 판단해서 멘토로 선발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번 최종 선발이 떨어지셨더라도 2 학기 때도 기회가 있다는 거 고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최종 5 분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또 이 5 분이 모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멘토링이기 때문에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5 분의 저희가 멘토 1 명당 5 명 최대 5 명을 배정할 예정이어서 총 25 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적게 지금 좀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 차적으로는 멘토 자격 혹은 멘토로서 역량을 좀 우선적으로 보려고 하고 2 차적으로는 여러분도 멘토링 가능 시간을 적어 냈고 멘티분들도 활동 가능 시간을 적어 냈어요. 그래서 2 차적으로는 이 시간이 맞는 멘토분들을 좀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멘토 멘티 가능한 시간대를 보고 좀 임의로 배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뒷내용을 정리하면은 여러분 영상 수정 계획서 뭐 14 일까지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영상과 계획서를 바탕으로 잠시만요. 영상과 계획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최종 5 분을 선발을 하고 선발된 5 분은 1 학기뿐만이 아니라 2 학기에도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요. 그리고 선발되지 않더라도 2 학기 때 다시 한번 멘토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꼭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발되더라도 지금 멘티 인원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선발되더라도 1 학기 활동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분들은 이제 원하시면 2 학기 때는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됐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멘토로 선발되셨을 때 이제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디다 진행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15일 다다음 주부터 5월 15일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 30 일까지가 저희 활동 기간이에요. 원래는 이제 쪼끔 더 여유 있게 뭐 한 2 달, 3달 정도 드리면 좋겠지만 2 학기 때는 그렇게 드릴 건데 1 학기 때는 이제 학기 초고해서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 이래저래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늦게 시작하는 거 양해 바라고요. 한 달, 약 2달 정도 되는 시간인데 이 기간 내에 5 번의 모임을 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뭐 시간이나 장소는 팀원들과 협의하에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고요. 1회 모임당 2 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장소는 자유롭게 선정하시면 되는데 희망하면 뭐 외부 카페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스터디 룸이 있으면 그쪽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뭐 도서관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공간이 좀 애매하고 희망한다면 저희가 의사통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간을 대여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먼저 이제 신청해 보고 일정을 좀 조율해 보고 가능하니까 추후에 원하신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공간은 18시 이후로도 대여가 가능하고 다만 이제 18시 이후로도 이후에 대여할 때는 약간 이제 좀 주의 사항이나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이거는 추후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5월 15 일부터 6월 30일 기간 내에 5번 진행한다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에 뭐 몰아서 5번 이거는 쪼끔 지양해 주시고요. 제가 1 주에 최대 2번 정도 뭐 한 주에 최대 2번 정도 진행할 수 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2 주에 한 번도 상관은 없고요. 뭐 1 주에 한 번도 상관없고 다만 한 주에는
최대 2번 정도까지만. 뭐 3 번, 4 번은 너무 좀 많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계획서를 써 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낸 혹은 이제 저희가 예시로 적어 놓은 이 5 주차 5 회의 세부적인 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여나 혹시 멘토링을 진행하실 때 잠시만요. 네. 혹여나 이제 멘토링을 진행하시다가 뭐 좀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좀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멘토링 진행할 때 물론 이제 특강에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쪼끔 강사분이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뭐 언어적 표현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도 모두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멘토링 스피치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단 멘티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링을 진행할 멘티분들은 전부 1 학년이에요. 이제 CBNU RC 프로그램이라고 1 학년을 대상 2-3 학번 1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두 그 대상자인 1 학년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스피치 역량 향상이고, 두 번째 목적은 1 학년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처음 대학에 와서 어색한 것도 있고 대학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것도 있고 어 그런 거를 좀 정착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멘토분들의 어떤 역량, 행동 요런 것도 쪼끔 음 네, 요런 것도 쪼끔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멘토분들은 이게 아마 공지사항 읽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멘토분들은 이제 소정의 이제 활동비가 좀 지급이 될 거예요, 장학금 형태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쪼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거나 의무적으로 쪼끔 추후에 저희가 뭐 요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좀 있어요. 그게 우선적으로는 활동 보고서거든요. 여기 밑에 붙인 파일에 제가 활동 보고서를 이렇게 놨는데, 활동 보고서는 이렇게 막 엄청 구체적으로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멘토링 모임 때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 있어서 뭐 누구는 뭐 어떤 관찰해 봤더니 뭐 어느 정도였고 누구는 '아 이런 게 좀 부족했다. 뭐 다음에는 요런 거를 쪼끔 보충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뭐 어떤 멘티는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말도 못하고 좀 더듬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뭐 3 주차 때는 '쪼끔 나아진 것 같다. 앞으로 요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멘티들을 관찰했더니 뭐 변화 과정이 보였다. 혹은 이 멘티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지도했다. 뭐 요런 거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는 활동 내용 전반적으로 적어 주시고 총평에다가 방금 말씀해 드린 뭐 이번 활동에서 멘티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든지 어느 정도 뭐 수준이었다든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다든지 요런 걸 적어 주시면 되고요. 어 밑에 팀원 명단에는 그날에 멘토링을 진행하는 그날에 참석했던 팀원들만 적어 주시면 돼요. 이게 출석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 활동마다는 반드시 활동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아 2장 정도 적어 주시 2장 정도 찍어서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멘토링을 진행하는 어 사진이면 좋고요. 하나는 뭐 좀 자유롭게 뭐 그냥 단체 사진이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뭐 똑같이 멘토링 활동 사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하면은 멘토링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모두 나오게끔 첨부를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활동 보고서를 항상 작성해 주셔야 되고, 활동 보고서를 그러니까 총 5번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활동 보고서는 모임을 진행한 그 주말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스피치 멘토링을 멘토로서 활동을 할 때 약간의 혜택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간 대여 필요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 대여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쪽 공간을 이용하시면은 저희가 간단한 뭐 다과라든지 마스크는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는 제공을 해 드렸는데 뭐 이번에도 아직도 이제 뭐 코로나가 좀 남아 있으니까 원하시면 마스크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멘토로 활동하다가 내가 멘토링을 진행하는 게 쪼끔 뭐 어디가 좀 아쉬운지 모르겠다. 혹은 다른 멘토분을 좀 참고하고 싶다면은 협의하에 다른 멘토분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좀 참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만약에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추후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후 멘토끼리의 모임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적어 놨는데 뭐 멘토링이 끝나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멘토로서 활동하면서 어떤 부분이 쪼끔 아쉬웠고 어떤 부분을 쪼끔 더 보충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건의사항이나 뭐 의견 같은 거 요런 거를 제가 수렴하는 뭐 간담회식으로 진행 한번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아직 미정이라서 혹시 추후에 결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멘토로 활동하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이 멘토로 활동하면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아 요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 2 시간 1회 활동할 때 3만 원 곱하기 5회 해 가지고 30만 원. 한번 여러분이 멘토로 활동할 때 30만 원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장학금이 지급될 때 장학금 지급을 위한 몇 가지 서류들을 제가 좀 요청할 수 있어요. 서류 뭐 서약서나 통장 사본이나 재학 증명서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추후에 지급될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 마일리지 1,000점 지급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희 의사소통 센터에서 뭐 스피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글쓰기라든지 독서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멘토로 참여하셨던 분들 스피치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원하신다면은 이런 특강에 좀 참여 우선권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뭐 공간 대여 시에 뭐 간단한 다과 같은 거 다른 멘토의 멘토링 참관, 장학금, 시험 마일리지, 뭐 특강 진행할 때 좀 우선 선발 자격 요런 거를 드린다고 혜택 또는 지원해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선발 과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발됐을 때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라든지 기간, 장소 설명해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제가 미처 설명을 못 했는데 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채팅으로 쳐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신청한 멘티분은 총 10 명입니다. 10 명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멘토 한 분당 5분 정도를 배정을 하는데 이거는 꼭 5 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3분 배정할 수도 있고 뭐 2분 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멘토분들이 좀 많이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인원수는 각각 배분을 어떻게 할지는 좀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분의 가장 우선순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적어 주신 활동 가능한 시간대를 좀 보고 좀 이렇게 분배를 하고 가능하면은 가장 뭐 멘토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멘토 한 명에 멘티 한 분은 쪼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활동 가능 시간은 변경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5월 14 일까지 영상이랑 뭐 수정된 활동 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활동 계획서에 활동 가능 시간 적는 란이 있죠. 거기다가 적어서 수정한다고 표기하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장소는 네 장소는 뭐 굳이 상관없는데 아 다만 너무 혼잡스러운 곳이나 뭐 공공장소 이런 거는 쪼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집중이 될 수 있는 깔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염두에 두신 장소가 있으신 거예요? 아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뭐 빈 강의실에서 촬영하셔도 좋고요. 뭐 깔끔한 뭐 뒷 배경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 뭐 카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외부 소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외부 소음이 너무 시끄럽고 막 정신없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 영상을 평가할 때도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용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찍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정말 찍을 장소가 너무 없고 애매하다 하시면은 제 문자 받으셨죠? 문자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043-261-3933 이라고. 번호로 연락 주셔서 공간 이제 멘토링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없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장소는 좀 대여해 드릴 수는 있어요.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강의실이라든지. 그래서 한번 장소를 물색해 보시고 너무 없으면 정 없으면은 연락을 한번 주세요. 네.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음.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좀 말씀 안 드렸죠. 네. 스피치 영상 촬영 시에 PPT 자료를 무조건 활용하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자료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는 자율에 맡길게요. 다만 이제 뭐 뭐 자료를 활용한다고 뭐 가산점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좋은 스피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냥 자율적으로 판단하셔서 뭐 자료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굳이 자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료를 사용하신다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영상을 찍다 보면은 뭐 빛이 반사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자료가 안 보이거나 좀 이렇게 흐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 주세요. 자료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예전에 뭐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영상을 제출하실 때 줌으로 이제 자료를 띄워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스피치라는 게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 모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줌으로 만약에 찍어서 영상을 저희가 봤을 때 몸이 너무 안 보인다거나 몸보단 자료가 우선이라거나 뭐 이랬을 때는 음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판단하에 촬영해 선택해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멘토링 진행할 때도 여러분이 뭐 PPT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활용하셔도 되고요. 어 만약에 멘토링을 진행하실 때 저희 쪽 공간을 대여하신다면은 대여하시고 PPT도 사용을 원하신다면은 PPT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실 수 있고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쓰시면은 이번 멘토 설명회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약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이 이제 2023 학년도 1 학기 스피치 멘토링 멘토 선발인데 사실 이런 기회들이 이제 이번 학기 또는 이번 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을 멘토로서 지원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추후에도 좀 어떻게 말하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좀 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피치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취업 준비 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로서 졸업한 선배로서 이런 스피치 프로그램 또는 이제 뭐 다른 것을 경험한 선배로서 재학생분들에게 어떤 가벼운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금처럼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이번이 끝이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활동하실 수 있고 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요 정도로 진행을 마무리 설명회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혹시 이제 이후나 혹은 이제 멘토로 선발되시고 나서 또는 선발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궁금한 거나 뭐 질문 또는 이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문자에 적혀 있는 그 번호 043-261-3933 잠시만요. 네. 043-261-3933 혹은 저희가 카카오톡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가 소문자 CI센터예요. CICENTER. 근데 이게 채널 검색을 해야 나오니까 혹시 참고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건의사항 뭐 의견 있으시면은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은 제가 다 응답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자료를 메일로 받을 수 있냐고요? 네 요거 네 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메일 메일은 제가 씨앗에 등록돼 있는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은 저희 의사통센터 유튜브 채널에 올려둘 거고요. 여러분 그 링크를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보고 링크 있는 분들만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해둘 거니까 추후에 여러분들 뭐 설명회 때 뭐 말했는지 까먹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확인해 볼 거 있으면은 다시 참고해 주세요. 네. 설명회에 참여하시느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따가 6 시에 특강 설명회도 있는데 뭐 시간 되시면은 그냥 같이 들어보시고요. 시간 안 되시면은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유튜브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